헌법재판소 오늘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변론이 열렸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계셨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제 오늘 진행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뭐 특별히 주목할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이라면서 몇 마디 하셨는데요. 네. 재판을 엄정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 재판정 외에서 양측이 좀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또 시간 끌어보겠다고 증인을 또 신청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한 15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예. 증인 중에는 이미 증인 신문을 마친 안종범, 최순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증인 신문 한 증인까지 포함해서 15명을 또 증인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이 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2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한 번 증인으로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또 들어있다면서요? 예, 15명 중에 2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인 신문을 한 사람이고요. 8명이 헌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어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은 5명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안 내렸습니까? 예, 일단은 금요일까지 이 증인들을 신문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또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문수석,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 현직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중요 증언들이 뭐가 주목됩니까? 사실은 오늘 큰 쟁점이 있었던 증인들은 아닙니다. 다만 오전에 김규현 증인이 이제出석을 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고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됐었고 또 재판관들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뭘 주로 물어봤나요? 재판관들은? 기존에 나왔던 질문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오늘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또는 10시 반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을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각종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상황실이라는 이런 데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관저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관저에 있든지 본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근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예전에 했었던 그런 다른 증인이 있었던 진술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 가운데 한 분의 인식도 그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여줬군요. 예, 오늘 지금 그 질문을 한 세네 차례 계속 다른 톤으로 바꿔서 질문을 하면서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성실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의무를 다했다는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똑같은 어디에 있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그리고 유민봉, 모철민 두 전 수석 가운데 모철민 전 수석은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예,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장급 공무원들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경험상으로도 대통령이 국장급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낮은 급의 공무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가지고 유진용 장관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은 탄핵 사유에 하나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제 3월 13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된다고 했고 저희 탄핵소추위원단의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3월 9일 이런 식의 날짜를 얘기했다. 그것은 뭔가
은밀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제 기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 일정이라든지 전망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오늘 이제 14일이라는 추가 기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래는 9일 날까지밖에 기일이 없었는데요. 14일 날 한 번 더 재판을 여는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오늘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또 추가 증인을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또 한 번 내지 또 두 번의 기일이 더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예. 네. 그리고 막판에 저희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대통령 본인이 이제 출석하겠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헌재는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예.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어떤 주장과 전술 때문에 한 좀 2월 말 전에 뭔가 변론 절차가 종결될지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헌재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공정함은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원회 한 분이시죠.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월 김한정 의원입니다. 저기 외교안보 수석님, 예.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의 헌법 권력은 1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예. 나온다고 돼 있죠? 예. 그럼 이 최순실 씨가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그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이제 나올 것으로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핵심 참모 아닙니까? 저는 국가관을 엿주는 겁니다. 최순실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국가관을 하고 있기 묻고 때문에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난파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세월호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대통령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대통령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과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제대로 보필을 해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의 국가적 혼란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혼란과 국정 수습의 책임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여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녹화된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고백을 바랬습니다. 최순실 씨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하고 있습니다. 입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검찰 우리 국민 믿지 않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사건이 고발장이 제출된 지 한 달 뒤에서나 허둥지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오늘의 혼란된 국정의 수습을 위해서 책임짓는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거치와 자신의 이후 역할에 대해서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께서는 우리 각계의 원로분들 또 정치적인 원로분들 포함해서 여러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나갈지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백과 진실에 대한 스스로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표명 그리고 이런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다시 국정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관철시키고 이 어지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추락해가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다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그 총리를 비롯한 각 개각을 단행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각계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는 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내에 진입하는 것을 불승인한 것이 수색 자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원종 비서실장님 여기서 국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은 최순실도 잘 모르고 이런 사태에서도 이런 지경인지 몰랐다. 저는 그 진심으로 믿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르는 채 권력농단, 기업갈취, 정부 예산 편취 그리고 사익 추구가 공동연하게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쉬쉬했습니다. 또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국정을 국민의 신임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백과 조사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국민적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사 말씀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모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